거에 초점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들 아프다고 말하는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그 부위들의 통증을 느끼는 그 이유, 그러니까 원인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준비해서 자료 보시면은 순서대로 어깨, 허리, 무릎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볼 거고요. 그래서 통증의 종류랑 구분 방법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깨부터 볼 건데요. 어깨를 우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어깨 관절이 정확히 아픈 경우가 있고, 혹은 관절이 아니라 어깨 주변에 근육들이 아픈 경우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보시면은 관절이 아픈 경우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관형, 충돌증후 이런 것들 때문에 관절이 직접적으로 아픈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관절이 아픈 거 말고도 주변 어딘가는 아프다, 여기 정확히 관절이 아픈 건 아니에요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근육들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띠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을 합쳐서 우리가 회전근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혹은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날개뼈라고 부르는 그 어깨뼈, 견갑골 주변의 근육이 아픈 경우들도 우리가 어깨 주변 근육통이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먼저 차례대로 볼 건데, 제일 좀 흔한 경우가 제가 그 어르신들 만나보면 오십견이 제일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오십견이라는 질환의 이름이 오십견이 된 게 보통 나이가 50대 정도 될 때 많이 생긴다 해서 오십견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어깨를 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깨가 많이 상하다 보면은 오십견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들을 좀 50보다 이른 나이에 이렇게 앓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의 원인을 보면은 노화에 따른 어깨 관절 주위 영부 조직의 퇴행성 변화, 많이 썼다는 거죠. 많이 써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 그리고 혹은 어깨 관절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또는 장기간 우리가 그 골절이나 뭐 쇄골이나 이런 데 골절로 인해서 장기간의 석고나 붕대로 고정을 해놨었던 경우, 그리고 운동 부족한 경우, 또는 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하면서 거북목이나 좀 잘못된 방법으로 어깨를 쓸 때 오십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 테스트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체크리스트 보면서 선생님들도 내 어깨가 이럴 때 좀 아픈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방문 나갔을 때 어르신들한테 이런 경우들 몇 가지를 좀 들어서 이때 통증이 발생하세요? 낮보다 밤에 심하신가요? 팔이 저린가요? 들어올릴 때 어느 정도부터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아 그러면 50견에서 가까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좀 임의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견의 경우는 우리가 원래 그 정식 명칭으로는 50견이 아니라 이제 동결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어깨 관절의 정상 관절 가동 범위가 이렇게 다 올라가는 180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50견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부터 통증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게 올라가요. 근데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아! 하고 더 안 올라간다고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절이 올라가는 가동 범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견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혹은 진단을 받은 경우, 대부분 이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좀 권해드리긴 하는데요. 이게 50견이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있거나 굳어진 어깨에 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과격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굳어진 범위를 풀어가면서 스트레칭 먼저 진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인데, 이 50견이 있는 쪽 어깨를 우선은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앉거나 서거나 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어 올려도 되고, 혹은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서 90도 혹은 100도에서부터 걸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푹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에다가 대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밀어 올려보세요 해서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잠깐 멈췄다가
여기서 또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범위를 조금씩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 받은 범위를 좀 늘려줘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뒷짐을 져서 우리가 한쪽 손을 반대쪽 손으로 잡을 건데, 50견이 있는 쪽 어깨가 잡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안 아픈 쪽 손으로 50견이 있는 쪽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가볍게 이 안 아픈 쪽 팔로 가볍게 당기면서 범위를 조금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네 가지 근육을 합쳐서 회전근 개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이 표현이 띠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 주변에 있는 회전근, 어깨 주변을 움직여주는 주된 근육들 네 가지가 띠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회전근 개라고 하고, 그 회전근에 해당되는 네 가지 근육들 그 부분이 파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왜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까 원인부터 보시자면은, 회전근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힘줄을 구성하는 섬유의 변화 등으로 퇴행이 진행되는 것이 원인이고, 혹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과하게 많이 써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과하게 많이 썼다는 게 내 어깨 관절이 버틸 수 있는 무게보다 좀 더 과하게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거를, 특히나 여기서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들, 그럴 때 우리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임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앞에 쪽, 의심되는 쪽 팔을 이렇게, 이분이 이제 검사자고요. 이분이 이제 대상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쪽 팔을 이렇게 들게 해줍니다. 90도 혹은 90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 대상자분한테 자 이제 팔을 천천히 내려보세요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다 회전근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렸을 때 그냥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게 회전근개 요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파열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 팔을 천천히 내려보세요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떨어지고 통증을 또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걸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팔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범위에서 더 안 올라간다 하는 경우는 50견을 생각할 수 있고,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렸을 때 천천히 내려보세요 하는데 툭 떨어진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 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깨 관절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자면 둘 다 관절의 통증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퇴화돼서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관절막이나 인대가 굳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비교적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경우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외상이나 어깨 퇴화로 인해서 이미 굳어진 상태, 이거는 이제 뻣뻣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썼을 때 어깨 관절막이나 인대 그리고 근육들,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끊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50견의 경우는 굳어진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막을 늘려주고 관절막 범위를 늘릴 수 있게 스트레칭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그 손상된 인대가 다친 직후 말고 이후에 좀 그 다친 파열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뒤라면은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주는 운동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근육 등 쪽이죠. 여기가 등 쪽.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 뼈가 아까 말씀드린 견갑골, 날개뼈, 어깨뼈 그 부분은 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그 관절들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관절에 대한 통증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관절이 아픈 거는 말씀드린 50견 회전근개 파열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닌데 내가 근데 나는 이 관절이 정확히 아픈 게 아니라 등 쪽이랑 뭐 어깨 주변 어딘가가 아파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근육 그림을 보시면은 정확히 이 근육 위치를 외우진 않더라도 내가 이 날개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여기가 아프다든지 그 아파하는 부위를 생각하면은 여기 붙은 근육이 아프신 거구나를 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근육통이라면은 우리가 그 마사지 건 같은 걸 사용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회전 근개라고 하는 게 여기 4개가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 있는 근육, 요 큰 근육을 안쪽에 띄어낸 거거든요. 띄어내고 요 안쪽에 있는 요 근육하고 여기 소원근 더 안쪽에 겨드랑이 쪽에 붙은 요 근육하고 그리고 두 가지는 지금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깊숙이 있는 근육하고 요 가시 위쪽에 이렇게 덮여져서 붙은 근육이 또 있거든요. 요 넓은 근육을 띄어내면은 그래서 그렇게 요 네 가지 근육이 우리가 어깨를 움직여주는 좀 핵심 근육이라서 그것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질환의 운동 치료를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이전에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동작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 이만큼이든 그 각 대상자에게 맞는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되 여기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 근데 반대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스트레칭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끝까지 올라가서 버텨주는 거지 여기서 반동을 준다거나 하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쭉 늘려서 유지. 괜찮으면 조금 더 늘려서 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 동작을 좀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내가 팔을 앞으로 올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하고 우리가 정상 관절가동 범위를 생각했을 때 내 팔이 움직여지는 모든 범위를 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실 때는 통증이 없을 때나 혹은 아주 약하게 참을 만한 정도의 약한 정도의 통증이 있는 범위에서만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증은 그 가지고 있는 질환 때문에 생긴 통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은 약간 참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하고 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할 때 있죠. 일상생활도 어렵고 잠도 자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는 현실적으로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먼저 좀 시행하고 그게 좀 안정되면은 그때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리로 내려가 볼 건데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요통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 원인들이 아주 심각한 척수암이라든가 척수 질환이라든가 척수염 이런 심각한 질병인 경우는 2%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10%가 안 되고 그럼 그 나머지는 비특이적인 이런 요통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요통의 자연 경과를 좀 보시면은 급성 허리 통증인 경우 있죠. 괜찮다가 갑자기 오늘 아프다 하는 경우에는 그 허리 주변에 염좌, 그러니까 삔 거죠. 허리 삐끗했다 하는 그런 염좌나 과긴장됐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급성 허리 통증인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1, 2주 내에는 많이들 좋아져요. 그래도 안 좋으면은 뭐 이제 근육환자나 진통제 좀 드시면은 웬만큼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1에서 3개월 이내에 90% 정도의 환자가 호전이 되고 그 나머지 1에서 5% 정도가 이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만성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디스크랑 협착증 볼 건데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죠. 그 허리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초기 환자들은 1에서 3개월 이내에 60에서 80% 환자가 호전이 돼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90%의 환자가 호전이 되고 협착증의 경우를 보시면은 1에서 3개월 이내에 10% 정도가 호전이 되고 1년 이내는 20% 정도 환자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와 협착증을 조금 나눠서 보시면은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이 디스크 얘가 지금 레이저가 안 나와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죠. 원래는 동그랗게 안에 저 사진처럼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삐져나와서 등 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거든요. 여기가 등이고 저쪽이 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제 등 쪽에 이렇게 척추 뼈가 있는 거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을 보시면은
튀어나오진 않았어. 여기는 깨끗한데 이 척추관이 있죠. 마찬가지 여기가 배 쪽, 여기가 등 쪽인데 이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이 사이로, 이 구멍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돼서 발생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허리 디스크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좀 많이 발병을 하고 협착증은 50대 이상에서 좀 호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보시면은 그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보면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아프거나 저리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통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를 보면은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허리랑 다리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힘이 빠진다 이런 통증들을 좀 호소를 하고 협착증의 경우는 엉덩이랑 다리 그리고 발까지 좀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비교를 해보면은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보면 엉치가 빠지게 아프다 혹은 내가 몇 걸음만 안 걸어도 한 3걸음 걸으면 앉아 쉬어야 된다,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보면은 허리 디스크는 자세에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건 간에 갑자기 통증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협착증의 경우는 서거나 걸을 때,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허리 통증이 발생할 때를 보면은 허리 디스크는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미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튀어나온 디스크가 더 뒤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숙이는 자세로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반대로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뒤로 젖힐 때 반대로 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안 그래도 좁은 관이 더 좁아져서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단계별로 치료를 조금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건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약한 정도, 이 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는 게 약한 정도. 그럴 때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을 먹는 정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호전이 통증이 좀 잡히고요. 중기 정도 많이 좁아져서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죠. 얘가 신경이 많이 눌리고 이럴 때는 심한 경우에는 시술 혹은 주사 그런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말기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감압술을 시행하고 생활습관 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를 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생활습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척추 질환에서는 특히나 더 자세 그리고 생활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착증 스트레칭 좀 제일 간단하고 어르신들도 좀 하실 만한 걸로 좀 넣어봤는데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이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엉치 쪽에 엄청 많이 또 뭉치고 뻐근하고 아프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이렇게 잡고 허벅지 뒤쪽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오면서 여기 뒤쪽을 늘려주는 거죠. 이런 동작 가능하시다면은 양쪽 무릎을 다 당겨서 끌어안는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등이랑 엉덩이 쪽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대로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런 자세를 하면 막 무릎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여기 누운 자세에서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무릎이나 뭐 다른 데서 괜찮다 하시면은 이런 동작도 도움 많이 돼요. 이게 그 보통 요가 같은 거 하면은 많이 하는 자세인데 캣카우 자세 그러죠. 그래서 등쪽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홀쭉하게 했다가 반대로 등을 위로 올려서 늘려주고 이 자세를 반복하는 이런 스트레칭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보시면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나 이런 게 협착증과 디스크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등 쪽에 뭐 이게 표현을 하자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반대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라 통증이 조금 감소하고 그럴 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우선은 아랫팔을 이렇게 아래쪽에 대고 그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주면서 여기 등 쪽에 자극을 주는 거죠.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괜찮아지면은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단계까지 순서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스트레칭이나 운동들을 하실 때는 통증이 없을 때 하셔야 돼요.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을 때는 그냥 일단 무조건 쉬시는 게 좋아요. 아프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플 때는 우선 쉬시는 게 낫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일어선 자세에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받쳐서 이렇게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바른 자세 이 척추 질환 같은 거는 사실 다 모두가 아는 그런 뻔한 얘기예요. 바른 자세, 생활 습관, 많이 걷기 이런 것들이라서 우리가 흔히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랑 디스크랑 약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이거예요. 우리가 엉덩이 들기, 힙 브릿지 여러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놓고 복부랑 엉덩이, 허벅지까지 힘을 준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이런 운동도 같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 엉덩이를 드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힘을 이렇게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막 밀려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많이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복부랑 허벅지 쪽에 힘 많이 줘서 엉덩이 들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기 자세를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에는 이 운동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협착증은 이게 좋다고 그랬고 근데 반대로 이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등을 뒤로 많이 신전하는 그러니까 젖히는 이런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많이 숙이는 자세를 안 하시도록 요거는 꼭 좀 금기 자세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도 항상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앉아서 하는 허리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종일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기는 한데 이런 거는 선생님들도 좀 생활 안에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팔 스트레칭도 같이 좀 해주시고 몸통을 돌리는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다 다양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모든 동작들에서 다 특히나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동작이나 트는 동작들 할 때 통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중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내려가서 이제 무릎을 볼 건데요. 어르신들이 또 어깨나 허리 못지않게 많이 통증을 얘기하시는 게 무릎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를 좀 보고 가면은 여기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무릎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릎뼈, 그리고 여기 이제 양쪽에 이렇게 인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골이 이렇게 뼈 있습니다. 그래서 뼈 사진이 이렇고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마찬가지 요 무릎뼈 제일 큰 슬개골이 있고 이렇게 연골 그리고 우리 그 십자인대 이렇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마찬가지 연골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릎에는 통증이 왜 생길까를 보시면 정확히는 어떤 질환 때문이 아니라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아파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 인대가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이제 많이 안 움직이거나 그러다 보면 근육이 짧아지고 인대도 짧아지고 하다 보면 무릎까지 좀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반월상 아까 앞에서 본 반달 모양 연골이 하열되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릎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좀 어르신들한테 흔한 거는 아무래도 연골이 다른 경우, 닳아서 없어진 결손인 경우,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경우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가 정상 관절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허벅지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관이라고 보시고 여기 이제 근육이랑 인대가 이렇게 붙고 이 관절 안에 이 파란색이 연골이거든요. 표시된 것처럼 연골이고 그 주변에 이렇게 관절액이 흐르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확 내딛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보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이 정상 관절하고 비교했을 때 뼈랑 뼈 사이에 있어야 될 파란색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죠. 그래서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다 보니까 뼈끼리 마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결국에는 이 연골이 받쳐주지 못하고 뼈가 상하게 되면서 계속 쓰게 되는 거라 가지고 통증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이 관절염을 보시면은 흔히들 이제 류마티스는 정확히 진단을 보통 받아서 오시죠. 류마티스의 경우에는 연골은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고 주변에 있는 요 관절액 있는 부분이 있죠. 관절낭 부분. 요 하행막 쪽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휜 경우가 일단 많고 류마티스의 경우에는 무릎 이 주변을 만져보면은 부어 있고 열감이 있어요. 무릎 주변이 좀 따끈따끈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염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따끈따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나눠서 비교를 해서 보면은 각 관절염의 원인이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일반적인 뼈 관절염,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이 썼고 나이가 들었고 하다 보면 연골이 자연적으로 닳게 돼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주 생기는 호발 부위를 보면 류마티스는 자가면역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관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작은 관절에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 중에 류마티스 진단 받으신 분들 보면은 손가락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휘어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류마티스고 골관절염의 경우는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무릎, 엉덩이 이런 큰 관절에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통증이 자주 생기는 시기를 보면은 류마티스는 아침에 조조강직이라고 하는 그 아침에 우리가 좀 더 뻣뻣하고 통증도 아침이 더 심하고 골관절염은 활동 후에 많이 쓰고 나서 저녁에 또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관절 변화를 보시면은 류마티스는 변형이 굉장히 빨리 와요. 진단 받고부터 이제 그 손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틀어지고 이렇게 좀 툭툭 튀어나온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약간 결절처럼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뼈관절염은 변형 자체는 좀 천천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칭역으로 보시면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 양쪽이 대부분 동시에 같이 발생을 하게 되고 뼈관절염은 대개 한쪽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초기에는 약간 이렇게 닳아서 문제가 있기는 해도 서 있는 자세 보면 따뜻하죠. 중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닳아지면서 뼈끼리 마찰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뼈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말기로 가게 되면은 여기 양쪽에 붙어있는 연골들이 다 닳게 돼서 이때는 여기 뼈끼리도 계속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뼈도 마모가 돼서 이렇게 많이 휘어지는 변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좀 보게 되면은 관절염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안 하건 무릎에 어쨌거나 안 좋은 자세는 우리가 피해줘야 하니까 안 좋은 자세를 보면은 이건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에 계속 부하가 걸리는 자세들이거든요. 결국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발 다리 하는 자세, 다리 꼬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무릎 관절은 이 크게 움직임을 보자면 구부렸다 폈다가 앞뒤로밖에 거의 안 일어나죠. 근데 이걸 양반 다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면 그 관절이 약간 틀어진 상태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무리가 가게 돼서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다른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이제 자식 생활을 하시고
옛날에 쪼그려 앉아서 뭔가 일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나중에라도 무릎이 지금 우리가 만났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고 변형이 심하다면은 입식 생활을 좀 하실 수 있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절염하고 상관없이 이 허벅지 근육 쪽은 우리가 근력이 좀 유지가 되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좀 덜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세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다 지금 강화하면 생각하는 근육은 다 똑같아요. 허벅지 앞쪽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요거를 좀 쉬운 순서대로 보자면 요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 내가 무릎이 조금만 구부려도 너무 아파서 지금은 뭐 구부렸다 폈다에 관련된 동작이나 운동을 전혀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앉아서 혹은 누워서 이 오금으로 바닥을 눌러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눌렀을 때 여기가 육안으로 혹은 손을 약간 대봤을 때 이 대퇴사두근 부분이 이렇게 볼록 힘줘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힘을 팍 줘서 유지하세요 해가지고 한 10초 정도 유지하는 식으로 여기 근육 강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없다. 나는 구부렸다 폈다가 좀 된다. 근데 앉아서 할 정도로 내가 힘이 있진 않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누워서 하실 수 있거든요. 오금 밑에다가 그 수건이나 폼롤러 뭐 그런 것들을 좀 깔아가지고 이렇게 힘 빼고 내려갔을 때는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도톰한 걸 깔아가지고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발을 한번 무릎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대퇴사두근 부분이 힘이 딱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 누워서 하는 거는 너무 잘한다. 그러시면 이제 앉아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앉아서 하게 되면 중력을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앉아서 무릎을 앞으로 뻥 차보세요 라고 할 때 조금 이제 주의해 주실 거는 발목을 이렇게 당겨오는 거죠. 도지플렉션 상태로 발목을 발가락을 그러니까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긴 상태로 구부렸다가 폈다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목을 이렇게 약간 당긴 상태로 하셔야 좀 더 힘이 잘 들어오거든요. 대퇴사두근 쪽에. 그래서 이 자세 유지해서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반복해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통증을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체중 조절이 가장 좀 큽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좀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복부 비만이나 체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무릎에 계속 부하가 실리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중을 5kg만 줄여도 우리가 통증이 절반으로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관절의 건강이나 체중 감소, 체력적으로도 좀 좋을 수 있게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많이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만이 유산소는 아니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페달 자전거, 그런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에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담배 피는 경우 금연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거 무거운 물건은 사실 들 일이 많지가 않은데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죠. 쪼그려 앉아 있는 경우 양반 다리 혹은 한쪽 무릎만 이렇게 세우고 앉아 있는 자세들 있죠.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에 계속 이렇게 부하가 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잊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런 관절에 관련된 통증이나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조금 아플 때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진단을 받거나 뭐 치료를 받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치료도 하고 자세 관리나 뭐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관절 장애랑 합병증을 예방하시는 게